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일 밤 7시 52분입니다. 오늘이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하면은 원래는 1950년 10월 1일 제3사단이 38선을 돌파해 가지고 북진한 날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뒤에 이걸 건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건군 74주년이 되는 해로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74주년 건군 기념식이 근사하게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국군 통수권자의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군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정면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천명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멋진 기념사였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대통령은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현역 근무는 안 했지만 지금 5스타 원수입니다. 최고사령관입니다. 군사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퀸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을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장례식의 거의 모든 행사가 군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군인, 왕족, 그리고 성직자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층도 그 뼛속 깊이 군인 정신이 묻어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왕족들의 걸음걸이라든지 차렷 자세라든지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전사 집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영국이 아직도 계층, 일종의 계급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평민들이 저 왕족이나 귀족을 질투하지 않고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나면은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전쟁이 나면은 보통 때는 아주 여유 있게 생활하고 하층민과는 다른 공간에서 즐기고 하지만은 위험이 닥치면 매일 문제 갑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엘리자베스 2세의 관을 짊어졌던 그 사람들, 그 부대가 척탄 근위연대의 중대인데 바로 엘리자베스 2세가 그 명예 중대장입니다. 명예 대령입니다. 그 부대는 350년이 넘는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워털루 전투,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 근위대를 깨부셨던 굉장한 역사를 가진 부대가 끝까지 엘리자베스 2세의 관을 메고 영결식 장례식에 참석하는 걸 보고 이 영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바탕에 바로 군인 정신이 있었구나 하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 발전에서 군인 출신 대통령이 3사람이 나왔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합쳐서 30년입니다. 이 30년 동안 경제 발전하고 민주화를 이루고 한 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 점을 강조드리냐 하면 국군의 날에 우리가 군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자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지난 74년 동안 건국의 초석이었고 호국의 간성이었고 근대화의 기관차였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유통일의 무력으로서 평화적 자유통일을 뒷받침해야 할 역사적 임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군사 문화를 우리가 먼 데서 보면서 비판할 게 아니라 이걸 우리 생활 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군대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사 문화를 욕하면 됩니까? 특히 김영삼 정부가 자기들이 문민정부라고 하면서 군인들을 폄하했던 게 아직도 남아가지고 군사 문화를 무슨 악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창백한 지식인들이죠. 군사 문화는 좋은 겁니다. 군사 문화가 바로 엘리트를 만들어내고 군사 문화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높은 도덕성을 만들어내는 그 바탕에 군인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인 정신을 모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흡수하게 만들려면 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6.25와 관련된 상식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퀴즈 대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참에 한번 저는 공군 근무자지만은 공군 제대자지만은 여기 육군 제대자가 대부분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단 중에서 전사자를 가장 많이 낸 사단이 어딜까요? 전사자를 가장 많이 낸 사단. 이거는 외워놔야 됩니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백선엽 장군이 지휘했던 1사단일까요? 아니면 월남에 파병되었던 맹호부대, 즉 수도사단일까요? 어딜까요? 그걸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사자를 가장 많이 낸 사단은 8사단입니다. 8사단 전사자 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18,402명입니다. 한 개 사단에서 전사자가 18,402명이 났다 이겁니다. 요새 1개 사단은 약 10,000여 명인데 물론 연인원으로 18,402명이죠. 8사단.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4번의 큰 전쟁을 아랍과 치렀습니다. 거기서 전사한 사람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번 전쟁으로 전사한 숫자만큼 8사단 전사자가 나왔다니까 굉장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 7사단입니다. 14,569명. 세 번째는 6사단입니다. 14,320명. 876으로 1, 2, 3순위입니다. 8사단이 제일 많고 7사단 다음이고 6사단 다음이고 그럼 네 번째로 전사자가 많은 사단은 3사단입니다. 이 3사단이 백골 부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해가지고 맨 먼저 북진한 부대가 3사단입니다. 3사단 다음으로 전사자가 많은 사단은 수도사단입니다. 수도사단은 월남에 파병될 때 맹호부대라고 그랬습니다. 맹호부대 12,398명입니다. 제 수도사단 사령부에 가보니까 그 전사자 명단을 새겨가지고 그 기념비처럼 만들어서 기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6번째가 5사단입니다. 1456명. 7번째가 백선엽 장군이 사단장을 맡았던 1사단입니다. 1096명. 8번째가 2사단입니다. 9894명. 9번째가 9사단입니다. 7592명. 박정희 대통령이 9사단 창설을 했을 때 참모장이었습니다. 10번째가 11사단 5561명. 11번째가 12사단 1587명. 즉 6.25 때 싸웠던 11개 사단의 총 전사자 수는 14만 7,920명입니다. 6.25 때 군인이 얼마나 죽었느냐 하면은 막 약 30, 국군포로까지 포함해가지고 실종자 국군포로까지 포함하면 약 30만 명의 인명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몇 배나 많은 부상자가 또 따로 있죠. 그럼 8사단, 7사단, 6사단이 왜 이렇게 전사자가 많을까요? 그것은 중공군 때문입니다. 즉 9월 15일 1950년 인천 상륙작전, 9월 28일 서울 수복, 10월 1일 국군의 북진, 그리고 10월 18일에서 19일 사이 평양 수복, 이때까지만 해도 잘 나갔습니다. 이제
북진 통일이 눈앞에 왔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6사단은 이미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그 물을 떠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냈습니다. 바로 1950년 10월 한국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공군이 개입합니다. 중공군이 10월 19일 수십만의 중공군이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북한의 산악지역에 매복하고 있다가 10월 하순 유엔군이 총공격을 펼치니까 바로 매복하고 있던 산악지대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한국군을 주로 때립니다. 한국군을 주로 때리다가 한 며칠 때리다가 멈칫하니까 다시 북쪽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메가드 장군이 굉장한 오판을 합니다. 지금 개입한 중공군은 병력이 얼마 안 된다. 몇만밖에 안 된다. 사실은 30만 명이 들어왔어요. 몇만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하고 있다가 11월 하순에 크리스마스 공세를 펴니다. 이걸로 전쟁을 종료를 시키고 미군은 크리스마스는 고향에서 보내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총공세를 펴니다. 11월 하순입니다. 이때 매복하고 있던 중공군 30만 명이 총 반격으로 나옵니다. 반격으로 나올 때 어느 부대를 주로 때리느냐 하면은 한국군이 약하다. 미군보다는 아무래도 한국군이 약하다 해가지고 한국군을 때린 게 바로 8사단, 7사단, 6사단을 때렸습니다. 8사단, 7사단, 6사단은 거의 괴멸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전사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8사단은 이 통계를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8사단의 이 전사자는 1951년에 발행된 미 10군단 지휘보고서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군 2차 공세 이후 육군 8사단은 장교 323명, 병사 7,142명의 병력 손실이 발생했다. 즉 죽고 다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전사단이 거의 다 막 녹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3사단, 5사단 등도 피해를 많았지만 그것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쪽이 8사단이었습니다. 8사단. 그런데 이 8사단은 괴멸적 타격을 받고도 후퇴를 해서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반격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또 다른 전투에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8사단은 158회의 전투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부대가 육군 6사단입니다. 154회. 8사단이 참여한 전투를 보면은 영천지구 전투 1950년 9월 4일에서 9월 13일 이때 낙동강 전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51년 2월 홍천 횡성부원 전투, 노전평 지구 전투, 백석산 지구 전투, 1952년에는 인제지구 방어 전투. 그래서 8사단 전사자가 가장 많다. 이걸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고 어딜 가서 한번 자랑하십시오. 요 조갑제닷컴에 요 표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가장 전사자가 많은 부대 8사단, 두 번째 7사단, 세 번째 6사단, 네 번째 3사단, 다섯 번째 수도사단, 여섯 번째 5사단, 일곱 번째 1사단, 여덟 번째 2사단, 아홉 번째 9사단, 열 번째가 11사단, 11번째가 12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